8단원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와 있죠. 일단 수직선은 우리 1차원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건 좌우로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만 움직이거나 혹은 앞뒤로만 움직이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방향이 두 가지란 얘기지.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죠? 그러니까 수직선이 있으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냐. 그러니까 좌우라고 한다면 왼쪽으로만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는 수직선 운동, 1차원 운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 점에 위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 위치 함수를 xt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t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자, t제곱이라고 일단 가정해볼까요? t제곱.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간이 1일 때 어디에 있었는지가 궁금해. 일단 이 시간은 양의 시간에서만 우리가 정의를 내릴 거고요. 1일 때, 뭐 단위를 그냥 초라고 한번 해볼까? 1초일 때 어딨냐라는 게 궁금하면은 요 t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1의 제곱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럼 수직선에서 우리 1이라고 하는 위치에 1초일 때 1에 있었던 거고, 자, 2일 때 어디에 있냐가 궁금하면 요 t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2의 제곱, 4가 되겠죠? 그래서 4, 2초일 때는 이 4라고 하는 위치에 사람이 서 있었던 거지. 그죠? 얘를 우리 보기 좋게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보면, 그냥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잡고 세로축을 우리 위치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쉽게 말해서 위아래 운동이라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위 t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양의 방향에 있는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음의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실제로 2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시간은 양수 범위에서만 정의를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0,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읽어내기를 1초일 때는 t제곱이니까 1에 있었고 2초일 때는 2에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우리 위치를 x라고 잡았고요. 시간을 t라고 잡았죠? 첫 번째 시간에 한 건데, 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평균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자, 델타 x를 델타 t와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x로 표현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지. 그죠? 자, 얘를 줄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줄여서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불러줄 겁니다. 평균 속도. 자, 그러면 xt는 t제곱일 때 t가 1부터 t가 2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일단은 델타 x는 x2에서 x1을 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2일 때 4였고 1일 때 1이었죠? 자, 따라서 4 빼기 1에서 3이 되는 것이고, 델타 t는 2 빼기 1이기 때문에 1이 되면서 결국에 델타 t분의 델타 x는 1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2까지의 평균 속도는 이 선분의 기울기와 같은 것이고, 요 a라고 할게, b라고 할게, 선분 a, b의 기울기와 같게 되는 것이고, 기하학적인 의미였죠? 정답은 3이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델타 t분의 델타 x가 평균 속도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 그래프에서 뭐 요식이 나와 있는 건, 우리 아까 여기 볼까요? 잠깐.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변할 때, 그러니까 요 변화는 량이 델타 t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의 함수 값은 뭡니까? ft죠. 그럼 이때의 함수 값은 뭐예요? ft 더하기 델타 t죠? 그러니까 이 세로의 길이가 이 값이 되는 거지. 그죠? 요 값이요.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를 계산을 하면은 기하학적으로 이 빗변의 기울기인 평균 변화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었고 속도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을 구해봐야 되는데 순간 변화율은 기하학적인 의미가 어떠한 곡선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t가 2일 때 순간적으로 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자, 그때를 우리는 순간 속도 줄여서 그냥 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정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똑같아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지. 순간 변화율. 기하학적인 의미는요. 자, 위치 함수 그래프에서 t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이고 이 순간 변화율,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순간 속도, 줄여서 속도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 속도 함수를 지금부터 VT라고 할 텐데 이 속도 함수는 결국엔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자, 도함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은 속도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따라서 t가 2일 때 속도가 궁금해. 그럼 위치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올 거고요. 이 속도 함수에 뭐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이자 순간 변화율이자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정의는 자,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였다면 이번에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불러줄 거고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위치 함수가 있어요.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주면은 VT, 속도 함수가 되는 것이고 속도 함수를 똑같은 과정으로 미분을 해주면은 가속도 함수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가속도는 AT라고 보통 씁니다. 자, 위치를 X라고 잡았을 때 우리 속도를 영어로 velocity라고 하거든. 그거의 약자 V라고 쓴 거고요. 악셀레이션 들어봤죠? 악셀레이션의 약자 A, 가속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요.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함수가 된다. 기하학적인 의미는 속도 함수를 그려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것이고 속도 함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값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 보십시오. 자, 속도 함수는 V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2가 되고 이 속도 함수에 우리가 궁금한 3을 집어넣어 보면 27 빼기 18 빼기 2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7이 된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속도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가속도 함수는 6t-6이고요. 3에서의 가속도가 궁금하면 이 t 대신에 3을 대입해서 자, 1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 길이, 넓이, 부피라고 나와 있는데 다 똑같아요. 결국에 길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가 아니라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넓이가 아니라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문제는 앞에서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었잖아. 자, 위치를 XT라고 한번 잡아보면은 이 XT를 미분했을 때 속도 함수가 나왔죠? 속도 함수가 나왔죠. 자, 그러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고 부피를 V라고 하면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X를 T에 대해서 표현했듯이 L과 S랑 V를 부피,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뭐에 대한 함수로? 이 T에 대한 함수로 설정을 한 뒤에 예를 들어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파이 t 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이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봐라 라고 하신다면 자, 얘를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을 해보면요. 표시 이렇게 할게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해보면
얘는 어차피 개수니까 2파이 t가 되고 넓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즉 얘가 도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도함수에 예를 들어서 2일 때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봤다. 그렇다면 이 구한 도함수에 t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요 t 대신에 2를 대입해서 4파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길이가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죠. 2에서 2 변화율을 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L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자, 구한 이 L에 대한 L의 t에 대한 순간 변화율, 즉 도함수에 2를 대입을 해보면 12 더하기 4 더하기 1이 나오면서 정답 17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수직선 운동입니다.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봐라. 그럼 미리 구해놓자. 자, 속도는 미분하면 돼요. 3t제곱 빼기 6t.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됩니다. 자, 3에서 궁금한 거였으니까 1번 정답은 자, 속도 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27 빼기 18이니까 속도는 9고요. 자, 가속도 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18 빼기 6이니까 정답은 12가 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9랑 1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죠. 자, 우리가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양의 방향. 만약에 앞뒤 운동이었으면 앞으로 움직인다. 좌우 운동이었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위아래 운동이었으면 위로 움직인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럴 것이 위치 함수가 만약에 t-3의 제곱이라면 위치 함수가 3,0이 꼭지점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속도가 음수라면 음의 방향, 속도가 양수라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앞뒤 운동이라면 뒤로, 좌우 운동이라면 왼쪽으로, 위아래 운동이었다면 아래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속도 함수로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속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즉 예를 들어서 1과 3에서 자, 속도 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3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자,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할 때 1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1초부터 3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3초 이후로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이다가 뒤로 움직이다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운동 방향을 정확하게 바꿀 때는 1초랑 3초가 되는 것이고 이 속도 함수를 관찰을 해봤을 때 양에서 음으로 뚫고 내려가거나 음에서 양으로 뚫고 올라갈 때 위치, 즉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해준 속도 함수가 지금 2차 함수였죠. 이 2차 함수를 여기다 끌어서 써볼까요? 자, 3t로 묶어주면은 t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지금 상황이 자 0과 2에서 t 절편인데, 자 음수에서는 그려줄 필요 없으니까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내려오다가 t절편, t절편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속도 함수가 변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죠? 2초였을 때죠? 그때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위치 함수에 t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자 2를 대입해주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네요.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죠. 자, 이번에 위아래 운동입니다. 자, 위아래 운동인데 보죠. 지상 25m의 위치에서 지상 25m 의 위치에서 어떤 물체를요 올렸다가 아래로 떨어뜨리겠대.
20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t의 높이가 곧 위치가 되는 거죠. 높낮이니까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다음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속도와 가속도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속도 함수 미분해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가속도 함수는 이 속도 함수를 미분해서 또 구해줍니다. 즉 가속도는 일정한 물체의 운동이 되겠네요.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자, 속도는 요 t 대신에 3을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대요. 이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뭡니까? 그죠?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잠깐 멈췄다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속도 함수를 보면은 20-10t인데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2였습니다. 그래서 맨 최고 높이에서의 시간을 물어봤으면 2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때 높이를 물어봤죠? 높이, 이쪽 위치죠. 언제의 위치?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즉 시간이 2일 때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나와 있는 위치 함수에 2를 대입하면 결과값을 알 수가 있겠죠. 45m였네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순간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떨어지냐? 그때의 시간이 궁금한 건데 떨어질 때의 위치는 바닥 1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이죠. 자, 그래서 이 위치가 0이 될 때를 한번 알아보면 t가 마이너스 1 또는 5이기 때문에 음수는 배제시켜 주시고 5초일 때 떨어진다 라고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5초일 때 속도를 구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였네요. 자, 오른쪽 그림은 속도 함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속도 함수는 양수일 때는 양의 방향, 음수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자, 지금 3까지는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3부터 5까지는 t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바뀌는, 즉, 보면요, 얘가 도함수죠? 도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xt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개형에 올라가다가 양수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개형이 되는 거야. 즉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죠.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죠. 2초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2초일 때는 속도가 양수. 2초일 때 올라가고 있죠. 양수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5초일 때 가속도를 물어봤네요. 가속도는 뭡니까? 속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접선의 5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0은 아니잖아. 양수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수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속도 함수는 다 끝났고요. 이제 길이나 넓이나 부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부터는 내신용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앞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 그러니까 위치는 90분이라고 치면 1분당 90이니까 90t씩 해서 걸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사람이 애초에 여기에 서 있었는데 점점 앞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지. 자, 사람이 이 정도에 왔을 때 구조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로등이고 빛이고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이 중간에 서 있게 되면 꼭지점으로 잡아볼까요? A, B, C, D, E라고 했을 때 A, B, C 삼각형이랑 D, E, C 삼각형이 닮았죠? 닮았죠? 닮은 B를 이 높이로 설정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닮은 B가 지금 1.65 대 3이에요. 1.65 대 3이고 자, 지금 두 가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자의 머리끝. 애초에 사람이 여기에 서 있었잖아. 그림자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다가 사람이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는 그림자가 여기 있잖아. 그림자의 머리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나요? 그림자의 머리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곧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의 머리 끝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림자 길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림자는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림자는 여기에 생기죠. 즉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뭐라고요? 큰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머리 끝이고, 얘는 작은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이 밑변의 길이가 바로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 즉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속도, 변화율 같은 말이죠. 속도,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큰 직각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고, 2번 문제는 작은 직각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시간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요 길이를 x라고 잡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잡았고요. 이해 가시나요? 사람의 걸어가는 속도죠. x가 90t다 라고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90t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총 길이를 y라고 잡았네요. 자, y에서 x를 빼면 되는데 x가 90t였지. 그럼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는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가로의 길이거든. 이 가로의 길이는 뭐였습니까? y죠, y. 즉 x 더하기 l이죠.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닮은 비를 구하는 건데, t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자, 큰 삼각형 봐봐. 얘가 3이고 얘가 1.65예요. 닮은 비가 3대 1.65인데, 그러면 y, 큰 삼각형 y죠? y 대 작은 삼각형 밑변의 길이, 얘가 뭡니까? y 빼기 요 x였죠? y 빼기 x로 설정이 가능하고, 내항이랑 외항을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그죠? 얘를 이제 y에 대한 전개한 다음에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x가 90t였잖아. 그럼 y는 곱해줘서 200t가 되겠지. 즉 y를 t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t에서 미분을 해주시면 일정하죠. 200이라고 하는 속도로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뭐 t가 3일 때의 속도, 5일 때의 속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200이라고 하는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는 요 L입니다. L이 중요한데, L이 아까 뭐였죠? Y에서 X를 뺀 거였죠? Y는 1번에서 구하기를 200T였고, 자, X는 90T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자, L이 110T가 되는 것이고, 자, 미분해주면은 얘도 항상 일정한 속도 110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이 그림, 닮은 비가 중요했습니다. 자, 37번 문제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호수에 이렇게 돌을 하나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파문이 계속 커지면서 원의 크기가 증가를 하겠지. 자, 그때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0cm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하나 있었을 때 가장 바깥쪽 파문이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20씩 늘어난다. 몇 초니까 20t로 설정하면 되겠다. 1초일 때 20, 2초일 때 40이죠.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넓이를 보면은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인데,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r과 t의 관계식을 보면요, r이 곧 20t였기 때문에 파이에 20t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400파이 t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넓이를 t에 대해서 구해놨으니까, 자, 미분을 통해서 변화율식을 구해주시면, 즉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800파이 t가 되는 것이고, 자, 이 구한 넓이식에 3초일 때 2 변화율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넓이식에 이제 뭐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3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400파이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센티미터 제곱은 뭔가요? 넓이죠? 넓이 단위고 세컨드, 초죠? 이 시간 단위죠. 자, 그 다음에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cm씩 커진다고 합니다. 자, 구 모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 모양의 풍선이 있었는데 원래 반지름이 2였는데 매 초 1씩 증가한다니까 원래 2에다가 t를 더해주면 되겠죠? 1초 지나면 3, 2초 지나면 4, 3초 지나면 5cm가 되는 거지. 자,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었을 때라는 말은 자, t가 4일 때랑 말이랑 똑같은 거죠? 4초 지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는데 다음을 구해 보십시오. 건널비예요. 자, 구의 건널비는 뭡니까? 우리 하나 알려줄게요.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거든. 얘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신기하게도 자, 건널비 얘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3 내려가고 차수 2로 줄어들잖아. 4파이 r 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건널비 식이 됩니다. 근데 이건 r에 대한 식이지 t에 대한 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r 대신에 2 플러스 t를 집어넣어 볼게요. r 대신에 2t 플러스 t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얘가 넓이에 대한 식이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변화율식이 나오게 되겠죠. 얘가 최종적인 변화율식입니다. 자, 거기에 t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정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식을 세웁니다.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인데 이 r 대신에 2 더하기 t를 대입한 것이고 자, 정리를 해준 뒤에 자, 미분하면은 우리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도함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4일 때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죠.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도함수에 4를 집어넣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